네, 안녕하세요. 힐링스포드의 정신건강 종합 대시보드 MSTI 발표를 맡은 김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팀 이름인 힐링스포드는 정신건강에 힐링을 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어졌고 힐링을 원하는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MHTI는 Mental Health Typ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신체 건강처럼 정신 건강도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MBTI나 인바디처럼 내 정신 건강 상태도 측정해보고 싶어 등의 생각들에 따라 정신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인식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건강 상태 현황을 보면 불안 28%, 스트레스 35%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거나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에 대처하곤 합니다. 여기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나 기관을 잘 알고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정신건강 상태 인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약 4%로 낮은 편이고 이용 의향은 다소 높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골절이 있을 때 외과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정신과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외국의 인식에 반해 한국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편견이 공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 동안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이용률은 우울장애가 12%, 불안장애와 니코틴 알코올 사용 장애는 2% 이내로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정신건강 지출은 연간 6,152원으로 OECD 국가 중 하위 3위를, 1000명당 정신건강수는 1.25배로 OECD 국가 중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상태, 인식, 서비스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신건강의료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 접근성을 형성하고 관리, 그 치료에 대한 호대를 낮추는 데에 기여하며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대시보드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정신건강 자원 현황 페이지에서는 예산, 기관 및 시설,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현황 페이지에서는 인식 및 이용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바로알기 파트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 경험과 대처 방법, 질환별 정보와 유병률을 제공합니다. 자가검진에서 11가지 항목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 인바디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상대적인 결과와 솔루션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온 오프라인 서비스와 서울대학의 정신건강센터 정보를 안내해줍니다. 정신건강 관련 통계는 크게 4가지로 수집하였습니다. 자원 현황에서는 예산과 기관, 전문 인력 통계를, 서비스 현황에서는 인지율과 이용 의향, 정신의료기관 입원 통계, 정신건강 상담 경험 및 이용 비율 통계를 활용하였습니다. 설문을 위해서는 11가지 질환에 대한 정의와 설명, 유병률 통계, 마지막으로 기관 안내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정보 통계와 대학교 내 상담센터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현황, 설문으로 나누어 서울시 통계, 국가정보 포털 등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의 컨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황에서는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자살 사망률 등의 통계를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관련해서는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자가검진의 검사 문항과 해석 결과, 검진자의 기초 통계 자료, 검진 결과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저작권 문제로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가검진 표준 지침을 참고하여 자가검진 개발자에게 컨택하여 저작권 문의를 하였고 허가받은 항목에 대한 문항과 해석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시보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인 정신건강 자원 현황 대시보드는 정신건강 대상, 관련 기관 및 시설, 전문 인력 등 자원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파트인 자치구 배경 색상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의 예산을 보여주며 색상이 진할수록 5개년 예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부에 표시된 세로 막대는 왼쪽부터 각각 2019, 2020, 2021년 예산 비율로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 중 해당 자치부의 예산 기준으로 막대 길이가 길수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자치부와 연도 필터를 통해 관련 시설과 청량당 정신 병상의 수, 왼쪽 아래의 자치부별 전문 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치부의 10만 명당 전문 인력의 수 그래프를 통해 종로구가 전체 자치부 중 1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 대시보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도너 차트는 각각 정신건강 브랜드, 센터 인지율과 이용 의향을 나타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환자가 비자의적으로 입원한 비율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환자가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정신질환별 상담 이용률과 부담, 역사, 의사 등 상담자에 따른 상담 경험을 1년간의 경험자와 평생 동안의 상담 경험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덤벨 차트입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바로 알기는 정신건강 경험 및 질환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먼저 질환별 경험 비율을 통해 주관적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50%를 넘었고 도움을 받아도 전문가보다는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정보 제공으로 질환을 택하여 정의, 증상, 종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리병률 데이터를 통해 질환별 리병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서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속한 연령과 성별을 택해 해당 기준의 리병률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자가검진 대시보드에서는 결과 해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한 후 본인에게 필요한 자가검진 설문을 선택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문 선택지를 좌측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통해 각각의 설문지에 대한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개와 버튼과 인바디 결과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자가검진 설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바디 대시보드입니다. 각각의 질환 응답 결과에 대한 점수와 나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 혹은 나와 같은 성별과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 질환의 증상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초록, 노랑, 주황, 분홍 순서대로 정상, 경미, 위험, 고도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인바디 결과 대시보드의 하단에는 질환의 솔루션을 알려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을 클릭하면 해당 질환의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캐릭터 아래에는 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내부에 위치한 솔루션 이름에 마우스 오버를 하여 솔루션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대시보드로 공립병원 및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에 따른 오프라인 정신기관 소개와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한 이용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하며 끝이 납니다. 이제 태블릿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설명과 같이 첫 번째는 정신건강 현황 대시보드로 우측 상단의 자치구와 연도 필터를 통해 정신건강 예산과 기관수 및 전문 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간 이동은 좌측의 목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두 번째인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에서 또한 우측 상단의 연도 필터를 통해 연도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율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하단에 위치한 정신건강 관련 상담 이용률과 상담 경험 비율 버튼을 통해 원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정신건강 바로 알기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주관적 정신건강 및 대처 방법과 더불어 버튼을 통해 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병렬 그래프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성별과 연령대 선택을 통한 시각화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자신의 정신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검진 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을 택하고 원하는 자가검진을 택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문 시작 여부에 대한 답변을 누르고 설문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설문을 진행하고 싶다면 돌아가기를 누르며 바로 인바디 결과를 보고 싶다면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설문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고 싶다면 다시 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초기화합니다. 저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까지 설문을 진행한 후 인바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는 마우스 오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41.5 잠재적 위험 사용자분에 속하며 부정률과 점수에 대한 시각화가 나타납니다. 아래쪽의 솔루션 또한 마우스 오버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한 설문에 대한 증상 정보가 신호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캐릭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마우스 오버를 통해 자세한 솔루션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지역과 정신기관 종류를 택하여 해당 위치의 정신기관 위치 및 정보와 분류에 따른 정신기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을 택하여 대학 내의 정신센터 정보와 이용 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온라인 기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마우스 오버로 확인이 가능하며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시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부터 자가검진, 인바디, 등이 맞춤형 솔루션 및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대시보드를 제작했다는 점,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통계를 통합하여 통합하여 시각화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계는 정신건강 관련 사이트 및 자가검진 사이트에서 검진자와 질환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가검진 문항의 저작권 문제로 더 많은 질환에 대해 다룰 수 없어 아쉬움을 느낍니다. 참고 무용과 출처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